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참담한 기분을 아시나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전 남편의 가족들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한때 저에게는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잘하려고 노력했고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되고 말았죠. 모든 일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온화한 미소를 띄우시며 저에게 물어보셨죠.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나? 저희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식당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그래. 어머님은 어쩌다가? 교통사고로. 아유 그랬구나. 상심이 컸겠네. 그럼 아버님은 무슨 식당 운영하고 계시나? 여기랑 멀진 않아요. 땡땡 식당이라고. 설마 내가 아는 거기? 그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곳 말하는 거야? 엄청 유명한 곳인데. 네, 거기 맞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 식당을 단번에 알아들으시고는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고요.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그때 이후로 저에게 잘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를 예뻐해 주시니까 좋았네요. 마치 자유이용 티켓을 얻은 것처럼 쾌속으로 결혼까지 질주할 수 있게 됐죠. 결혼 후 시어머니는 저를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너도 우리 가족이고 너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너도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줘. 내가 많이 노력할게. 노력하겠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울컥했어요. 저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겠다는 뜻으로 들려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어머님께 약속했죠. 부족함은 많아도 노력하는 며느리가 되겠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사이좋은 고부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위기는 1년도 되지 않아 찾아왔습니다. 제가 집안의 장녀기도 하고 바쁘신 아빠를 대신해서 친정엄마의 기일날 제가 제사상을 차리거든요. 누가 희생하고 이럴 거 없이 저는 당연히 딸인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시어머니가 기일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걸 꼭 네가 차려야 하니? 네, 그러고 싶어서요. 힘들겠구나. 그나저나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니? 나도 생일을 음력으로 지내서 딱 그날인데. 시어머니는 흘리듯이 생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친정엄마 기일과 시모의 생일이 겹친 상황이 된 것이죠. 연애 시절에는 시어머니의 생신을 따로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몰랐어요. 생신이 언젠지 물어봐도 아이 뭘 그런 걸 챙겨 됐어 하며 남편 쪽에서 커트하곤 했죠. 그 후로 어렴풋이 남편에게 어머니 생신날 뭐 했다 이런저런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했는데 그때는 딱히 의미를 두진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그날이 꽤 중요한 날이 되더라고요. 날이 겹치면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씩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저는 시집 온 후 첫 시어머니의 생신날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은 아침에 보내고 기일 제사는 저녁에 보내기로 한 것이죠. 전날 저녁 시어머니의 집에 방문해서 저녁에 함께 시간을 보낸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모두가 잠들었을 때 혼자 새벽 일찍 일어나 미역국과 잡채, 갈비찜을 만들고 생신 케이크까지 준비해서 시어머니 생신 파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준비한 선물까지 드리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 뭘 이런 것까지 준비하고 그래. 그래도 생신이신데 며느리가 차려주는 생신상 받으셔야죠. 이것밖에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님. 아이 최고의 생일상인데 무슨 소리야. 역시 우리 며느리밖에 없네. 우리 집은 아들놈들밖에 없어서 엄마 미역국 하나 못 해줬거든. 아이 그렇다고 저 양반이 요리를 해주는 것도 아니니
생일 때마다 나 혼자 미역국 끓여 먹었는데 이런 날이 다 오네. 너무 감동이다. 앞으로 제가 더 잘해드릴게요. 오늘은 어머님 생신이시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고요. 생일날 며느리가 집에 있으니 너무 좋네. 오늘은 연차 낸 거니? 아니요, 반차 냈어요. 이따 오후에 잠깐 회사 다녀오면 돼요. 날 위해서 반차까지 낸 거야? 연차 내고 어디 좋은 데 다녀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무슨 소리야. 일하고 돈 버는 애가 이 정도 해줬으면 엄청나게 노력한 거지. 난 이제 충분하니까 괜히 바쁜데 연차 내고 그러지 마. 그렇게 잘 마무리된 줄 알았어요. 저는 생신상을 차리고 설거지하고 뒷정리까지 마무리한 후 회사에 출근하게 됐죠. 일단 시어머니 생신상은 임무 완료했으니 퇴근 후 후딱 집에 가서 제사상을 차릴 계획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일찍 퇴근한 남편에게 전화해서 재료 손질을 좀 부탁했더니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그날 칼퇴를 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상에 제사 음식을 하나씩 올려놓기 시작하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당연히 친정 아빠인 줄 알았죠. 왔어? 하고 열어줬더니 문 앞에 시어머니가 서 계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죠? 어머님 오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기일 제사를 준비 중이라서요. 시어머니는 더 당황해하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 미안하다. 나는 네가 퇴근 후에 연락을 준다고 하길래 당연히 내 생일 기념 저녁을 같이 먹는 줄 알았지. 내가 방해했구나. 미안하다. 잠시만요. 저녁 같이 드시겠어요? 아이 됐어. 저녁은 무슨 저녁이야. 괜히 내가 바쁜 애를 닥달했구나. 진작 얘기하지 그랬어. 제사 음식 차린다고 시모 생신날 같이 못 보낸다고 하면 내가 뭐 서운해할 거라 생각했니? 몰래 뒤에서 이러고 있는 게 좀 그러네. 내가 악독한 시어머니 된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일단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세요. 생신이시잖아요. 내가 불청객이지 뭐. 돌아가 마. 방해해서 미안하고 남은 생일은 나 혼자 알아서 보내마. 시어머니는 결국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기분이 매우 안 좋아 보였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시겠거니 생각한 제 잘못이었을까요? 아침에 생신상 차려드리는 걸로는 부족하셨을까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가버리시니까 제사를 지내는 내내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어머님 기분 좀 살펴달라고 부탁했죠. 눈치 없는 남편은 저에게 그대로 전달하더라고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계속 누워만 있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네. 제 친정엄마의 기일 제사를 지내는 게 시어머니께 죄송해야 할 일인가 싶어 처음에는 저도 많이 서운했어요. 어쨌든 저한테는 시어머니보다 친정엄마가 더 중요하잖아요. 저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 노력조차 몰라주고 기일 제사를 준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토라지셨다는 게 도통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이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매년 기일이 돌아오고 생신도 돌아오잖아요. 그때마다 이 사태를 겪어야 한다는 게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시댁에 찾아갔죠. 아니나 다를까 잔뜩 삐져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머리가 아파서 생일 내내 누워 있었다. 자꾸 지끈지끈 아프네. 혹시 저한테 화난 거라도 있으세요? 없다. 말씀을 해주세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제가 어머님 생신날 하루 종일 같이 못 있어드려서 그게 서운하신 거예요? 아니래도? 그럼 제가 연락 못 드려서 그런 거예요? 퇴근하고 연락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제사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겨우 입을 떼시더라고요. 첫 생일이잖니. 다른 건 몰라도 첫 생일이라 내가 기대가 컸나 보구나.
며느리가 퇴근 후에 당연히 와서 저녁도 함께 먹을 줄 알았지. 네, 그 어머님 심정도 이해해요. 새로운 가족 맞이한 후 첫 생신이었잖아요. 하지만 저도 일정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 친정 어머니 기일 제사라서 저는 그것도 중요해요. 평생을 미역국 한번 받아보지 못했어. 바깥 양반은 생일 때 선물 하나 사준 적 없고 아들 두 놈은 지들 친구들 만난다고 바쁘고 생일날 평생 혼자 보냈는데 며느리가 들어와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대단한 걸 하지 않더라도 도란도란 얘기 나누면서 시간 같이 보내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지. 매년 챙겨주는 건 바라지도 않아. 나는 첫 생일만큼은 며느리랑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 죄송해요. 첫 생신만큼은 제가 좀 더 배려했어야 했는데 다음 생신날은 제가 좀 더 신경 쓸게요. 됐어. 네 엄마가 더 중요하지 내 생일 따위가 뭐가 중요하겠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님 좀 더 신경 쓰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화 푸세요. 네? 어머님 좋아하시는 빵 좀 사왔어요. 드셔보세요. 효도도 다 때가 있는 법이야. 이미 가신 분 챙긴다고 옆에 있는 사람 무시하면 되겠어? 그럼요. 명심할게요. 차라리 기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어머니께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 뒤로 기일만 되면 첩보작전이 시작됐죠. 음식을 미리 준비한 후 시어머니와 여행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시어머니께서 잠이 들면 재빨리 집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 시기였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었지만 이상하게 시어머니는 생신날만큼은 하루 종일 같이 있길 원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르신을 모시는 건지 아이를 키우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죠. 그래도 별탈 없이 몇 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기일에 대한 이야기를 최대한 하지 않자 시어머니도 그 일에 대한 언급 없이 잠잠하더라고요. 이제서야 집안에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죠.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아빠의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원래 일하고 계시던 마트 일을 관두게 되면서 심심하고 적적하다고 하셨어요. 일자리를 찾던 시어머니는 저에게 넌지시 물어보시더라고요. 사돈 식당에 직원 안 필요하니? 아, 직원이요? 원래 오랫동안 같이 일하던 직원분들이 있어서요. 항상 바빠 보이던데 너무 사람을 적게 쓰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내가 이래봬도 식당 일을 여러 번 했거든. 그 경력으로 거기 취업하는 건 좀 어려울까? 어머님이 그 식당에서 일을 하시겠다고요? 안 불편하시겠어요? 불편할 게 뭐가 있어. 사돈은 식당에 있지도 않더만. 예,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 꼭 좀 말해줘. 알겠지? 요즘 집에서 놀기만 하니까 너무 답답해. 그날 대충 대답하고 따로 친정아빠에게 말을 전달하진 않았어요. 사돈끼리 같이 일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시어머니도 워낙 일자리가 안 구해지니까 그냥 하신 말씀인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그게 진심이었던 거예요. 며칠 후 친정아빠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이, 사돈께서 식당에 찾아오셨어. 어? 시어머니가 거길 갔다고? 설마 직원으로 고용해달라는 말 하셨어? 알고 있었어? 농담인 줄 알고 중간에서 잘랐지. 아빠 입장에서도 불편하잖아. 아유, 워낙 사정이 딱하잖아. 그 사돈이 식당까지 찾아와서 일자리 달라고 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그래서 시어머니가 거기 직원으로 일하기로 했어? 설마 진짜? 아유, 그러면 어쩌냐? 일 좀 하게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어차피 나야 식당에 오래 붙어있지도 않고 직원들끼리 일하는 거니까 괜찮겠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괜찮겠어? 아빠가 불편하면 내가 대신 말할게. 아이, 난 괜찮아. 가족이 같이 일해주면 나야 고맙지. 아무튼 알고 있으라고 전화한 거야.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기어코 저희 친정 식당에서 일을 구하신 거예요. 물론 거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후가 문제였죠. 시어머니는 다른 직원들보다 월급을 2배로 달라고 하고 복지를 늘려달라고 하고 휴가를 마음대로 쓰게 해달라고 하며 무리한 요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차마 시어머니에게 따질 수도 없고 속만 끓고 있었죠. 친정 아빠는 오죽했겠어요. 제 앞에서는 차마 티를 내지 못하고 일도 곧잘하고 야무지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금방 관둘 거라고 생각했던 제 예상과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그곳에서 꽤 길게 일을 하셨어요. 나름 적성에 맞으셨나 봅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직원들과 친해지고 동네 친구들도 많이 만드셨는지 시어머니께서 점점 바빠지셨고 저는 그걸 보며 안도했어요. 오히려 사회활동을 하시니까 그나마 제가 덜 신경 써드려도 되겠더라고요. 몇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기일 제사를 지내는 걸 못마땅해 하셨어요. 생일날이 다가왔을 때 제가 함께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기일 제사 지내니? 네? 네, 간소하게요. 형식보다 추모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간소하게 어떻게? 그냥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정도로 하고 있어요. 음식은 따로 하지 않고요.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제사 이런 거 지내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제사 지낸다고 고인이 그걸 알아준다니? 제사 꾸준히 지내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보내줄 사람은 보내주고 마음으로만 추모하면 되지. 뭘 음식까지 갖다 바치고 그래? 나는 그런 사람들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더라. 그게 다 쓸모없는 허례허식인 거야. 알지? 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사실 저는 친정엄마 기일 제사를 꾸준히 지내고 있었고 제사상도 부족함 없이 차리곤 했지만 시어머니께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물론 각자의 추모 방식이 있는 거고 저는 저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도 그걸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많은 걸 기대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생일과 저희 친정엄마 기일이 겹치는 게 찝찝하다고 표현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땐 정말 서운했네요. 그래도 저만 입을 다물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깜빡한 게 있었죠. 제 남편이 입을 잘못 놀린 덕분에 파멸은 아주 쉽게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자 저희 친정엄마의 기일날, 저는 그날도 첩보작전을 펼쳤어요. 아침 일찍 시어머니 댁에 찾아가서 교외로 드라이브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고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유, 난 피곤하다. 먼저 자야겠어. 하고 잠이 들었을 때쯤 저는 준비하고 집으로 향했죠. 그리고 기일 제사 음식을 차리고 있는데 신랑이 저에게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하며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 보고 알아서 잘 좀 둘러대라고 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방에서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오더니 난처한 표정을 하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뭐? 뭔 실수? 뭐 하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그냥 쉰다고 했지. 그랬더니 며느리를 좀 바꿔달래. 그래서 나도 모르게 며느리는 음식하느라 바쁘다고 해버렸어. 그걸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바꿔달라고 하시면 나를 부르면 되는 거지. 음식한다고 해버리면 제사 음식 만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 괜찮을 거야. 그리고 음식 만들 수도 있는 거지. 몰라? 어머님 기일 제사 지내는 거 싫어하셔. 어쩔 거야? 눈치채셨으면 어떡해?
내가 알아서 잘 해결할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제사상 차리면 돼. 맘 같아선 남편 머리에 꿀밤 한 대를 먹여주고 싶었네요. 그 인간은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생각 없이 시어머니 앞에서 이상한 말을 술술 내뱉는 위험한 사람이었죠. 아무튼 일단 제사상을 다 차리고 친정아빠를 맞이해야 했기 때문에 서둘렀어요. 그리고 잠시 후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찾아오고 말았죠. 비밀번호를 띡띡 누르시더니 현관을 확 열고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난입하신 거예요. 깜짝 놀라서 들고 있던 그릇을 놓칠 뻔했어요. 어머님, 여긴 어떻게...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 며느리가 정성껏 음식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내 생일상 차리는 줄 알고 찾아왔지. 어머, 이게 다 뭐야? 이거 다 네가 만들었니? 정말 정성이 있네. 죄송해요, 어머님. 일부러 말씀 안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숨기게 된 걸로 보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오해해요, 어머님. 내가 뭘 어쨌다고 그렇게 당황해하고 그래? 내가 널 잡아먹니? 아주 웃기는 애네. 이거 다 설마 제사용 음식이니? 내가 혼자 또 착각한 거야? 그게... 내가 잠이 들면 불이 나게 집에 가더니 집에서 이러고 있었구나. 어쩔 수 없었어요. 왜 가만히 있어? 오늘 내 생일이야. 생일상 차려. 어머님, 그건 좀... 전부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네. 시어머니는 제가 들고 있던 그릇에 놓인 제사 음식을 하나 드시더니 너 요리 실력 좋네. 제대로 좀 차려봐라. 자고 일어났더니 배가 고프네. 하시고는 상 앞에 떡하니 앉아서 제사 음식을 전부 뺏어 먹더라고요. 저를 올리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음식을 죄다 헤집어 놓으시니 저도 열이 받더라고요. 어머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지금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네가 날 무시하니까 나도 이럴 수밖에 없지. 당장 생일상 안 차려? 시어머니 말이 말 같지 않아? 당장 움직여! 아주 이게 시어머니를 바보로 하네? 네가 잘못한 게 뭔지 알아? 나를 바보 취급한 거야! 시어머니의 호랑이 같은 포효에 저는 기가 죽어 결국 눈물을 훔치며 생신상을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이 막 벌벌 떨리더라고요. 그때는 시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제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사상에 있던 음식을 예쁜 그릇에 담아서 새로운 상에 세팅을 해드리자 그제야 만족하신 듯 저에게 과일 좀 깎아라, 전이 다 식었으니 다시 데워와라 하시며 이것저것 요구하시더라고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친정아빠가 오시는 중이라는 것도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어느새 제사상이 생일상으로 바뀌고 시어머니는 거실 중간에 자리를 잡고 앉아 저희 보고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일장 연설을 하기 시작하셨죠. 나는 너희 둘이 잘 살면 그만이야. 하지만 기본은 해야 하지 않겠니? 친정엄마 제사보다 중요한 게 시어른에 대한 의무야. 그건 잊지 말도록 해라. 물론 네 엄마 제사상 차리는 게 중요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이어야지 평생 이렇게 지낼 거야? 시부모 생일이 우선이지 고인의 기념일이 그렇게 중요해? 그리고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를 보러 온 친정아빠였죠. 문을 열어주자 시어머니는 천연덕스럽게 저희 친정아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나 사돈, 아니 사장님 오셨어요? 아니 글쎄 우리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상 차려준다고 여기까지 부른 거 있죠? 어찌나 애가 싹싹하고 야무진지 몰라요. 아니, 사돈도 와서 식사 같이 하시죠? 나한테 할 말 없습니까? 네? 친정아빠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어요. 분위기가 어느새 무거워졌죠. 친정아빠는 심각한 표정으로 시어머니께 다시 한번 묻더라고요. 나한테 할 말 없냐고요?
무슨 할 말이요? 친정아빠는 그대로 거실로 걸어들어와 말릴 새도 없이 생신상을 뒤엎으셨어요. 저는 물론이고 남편, 시어머니까지 전부 놀라서 굳어버렸죠. 시어머니는 불쾌한 표정으로 소리를 지르셨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왜 남의 생일상을 없냐고!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쪽은 믿었어. 사돈이고 우리 딸 가족이니까. 그런데 감히 나를 배신해? 무슨 소리예요? 배신? 내가 언제요? 내가 그쪽 비밀을 알아낼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겠지. 직원 중에 나한테 말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겠지. 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 무슨 짓 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요? 도둑질했잖아요. 도둑질요? 내가요? 이 사람이 왜 생사람을 잡어?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는데? 우리 식당 레시피 그대로 훔쳐다가 개업했잖아요. 그것도 저쪽 사거리에다가. 그쪽 때문에 우리 가게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알기나 해요. 내가 식당 개업한 건 맞아요. 근데 레시피를 제가 왜 훔쳐요? 훔친 적 없어요. 그대로 베껴서 메뉴도 똑같이 냈더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했더만. 레시피 전부 훔치고 나니 더 이상 쓸모 없어졌다 이거겠지. 그래서 식당 갑자기 관둔다고 한 거겠지. 모른 척 개업하면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난 다 알고 있습니다. 개업이라니, 레시피를 훔쳤다니, 저는 전부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그 식당을 아직까지 다니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저한테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대체 내가 뭘 들은 건가 싶어서 남편을 보니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눈치를 보니 남편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너무나 당당하게 저한테 요구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좀 말려라. 지금 남의 잔칫날 찾아와서 행패 부리는 게 말이 되니? 사돈한테 교양을 바란 내 잘못이지. 어머님, 아빠가 하는 말 전부 사실이에요? 저한텐 개업 얘기 없었잖아요. 설마 저희 몰래 식당 개업하셨어요? 왜요? 대체 왜 그러셨어요? 내가 예전에 얘기했잖아. 젊은 시절에 식당 하다가 망한 적 있다고. 이번에도 망할까봐 차마 말 못한 거야. 잘 되고 안정기에 접어들면 너희한테 말하려고 했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시어른이 뭐 따로 식당 차릴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생일상을 엎을 정도냐고? 레시피 훔치셨어요? 지금 나 의심해? 이것만 대답하세요. 훔치셨냐고요? 안 훔쳤어. 지금 당장 가서 메뉴판 확인할까요? 제 눈앞에서 음식 해보실래요? 어머, 얘가 진짜 왜 이래? 토끼 눈 뜨고 날 쳐다보는 거야? 어머님, 다른 건 몰라도요. 저희 부모님의 평생의 노력을 훔친 건 절대 용서 못해요. 너 지금 내 편 안 들고 네 아버지 편 드는 거니? 아이고, 억울해 죽겠네. 내가 여태껏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니? 나는 너를 항상 진실되게 보듬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너는 위아래도 없니? 바로 그때였어요. 대화를 듣고 있던 저희 친정아빠가 콧방귀를 뀌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실되게 보듬어? 아주 웃기고 있네. 사돈, 오늘 좀 선을 많이 넘으시네요. 숨기는 거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밝히세요. 뭘요? 생일 속였지 않습니까? 뭔 소리예요? 그쪽이 내 생일을 어떻게 알아요? 일자리 구해달라면서 신분증이랑 이것저것 제출한 게 누군데? 거기 떡하니 생일이 적혀 있던데. 오늘이 아니라 다른 날이던데요. 여름에 태어난 게 아니라 겨울에 태어나신 분이 어떻게 여름이 생일일 수 있습니까? 우리 땐 원래 그랬어요.
애 일찍 죽을까봐 일부러 호적 신고 안 하잖아요. 호적 신고를 늦게 하는 사람은 있어도 일찍 하는 사람은 처음 봤네. 태어나기도 전에 호적 신고를 했단 말입니까? 아이 됐고 나중에 얘기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다짜고짜 따지면 어떡해요? 저도 더 이상 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지금 그쪽이 우리 가게 레시피 죄다 훔쳐다가 가게 차린 거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변호사랑 상담까지 했지. 상표권이고 뭐고 죄다 등록해놨으니까 그쪽은 가게 문 닫을 준비나 하쇼. 고소요? 아니 무슨 고소를... 그럼 내가 순순히 넘어갈 줄 알았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날 고소하면 며느리는 무사할 것 같아요? 내 딸을 걸고 넘어지시겠다. 내가 뭐 그쪽한테 약점 잡혔습니까? 어디 한번 끝까지 해봅시다. 나도 내 딸이 이딴 집안의 가족으로 있는 게 불쾌했던 참이니 이혼시키지요. 이봐요. 그냥 우리끼리 해결해요. 왜 자식을 걸고 넘어져요? 자식 가지고 협박한 건 그쪽이지 않습니까? 아, 진짜 고소할 생각이세요? 진심이에요? 아니, 저는 그냥 배운 게 요리뿐이라 음식점을 차린 것뿐이고 레시피는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아, 진짜예요. 그러면 당당하게 오픈을 했겠지. 음흉하게 우릴 속이고 몰래 개업하진 않았겠지. 아무튼 우리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으니 제대로 얘기 좀 해봐요. 일단 진정하시고요. 며느라, 가서 시원한 냉수 한 잔만 떠올래? 태연하게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었고 더 이상 가족으로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더 이상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장 나가주세요. 너까지 왜 그래? 오늘부터 저희는 남남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게 레시피 훔쳐가셨죠? 그리고 생일까지 속이셨죠? 여태껏 진심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던 거네요. 이런 집안에서 더 이상 며느리로 있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물러날게요. 그리고 억울한 건 꼭 보상받아야겠어요. 이젠 남이나 마찬가지니까 마음껏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는 거죠? 더 이상 길게 말 섞고 싶지 않고요. 법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저희 친정아빠에게 달려가서 갑자기 엎드려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사돈, 가족끼리 이러지 맙시다.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평생을 함께할 사이인데 고소는 좀 아니잖아요. 나는 이게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리야 뭐 손맛의 차이지 레시피가 문제겠어요? 제가 사돈의 솜씨를 어떻게 따라하겠어요. 대충 흉내만 낸 거죠. 하도 식당이 잘 나가고 성공하니까 저도 욕심이 나더라고요. 어차피 그런 가게 하나 더 있어봤자 별 타격 없으시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날뛰어봤자 사돈 가게는 늘 잘 되잖아요. 아량을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둘째 아들 고시 공부한다고 설치더니 5년 넘게 백수로 지내고 있어요. 그놈 사람 구실 좀 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놈 이름으로 가게 하나 차린 거예요. 다른 욕심 없어요. 저희 아들 둘이 제대로 사람답게 살면 그만이에요. 첫째는 우리 며느리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둘째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엄마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돈께서 한 번만 절 이해해 주시면 열심히 살아볼게요. 눈 한 번만 딱 감아 주시면 쥐 죽은 듯이 살게요. 그러니까 그 가게를 폐업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나가겠단 말입니까? 이미 개업한 가게를 어떻게 바로 폐업해요? 거기에 제 돈 전부가 들어갔는데 그뿐이겠어요? 친척들한테 돈까지 꿔서 인테리어까지 싹 다 마친 가게예요. 그걸 어떻게 바로 접을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제 인생을 걸었어요. 저는요, 꿈이 있어요.
식당으로 다시 재기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돈이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많은 거 팔았지도 않아요. 그냥 모른 척 가만히 있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겨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는데 그마저도 다 뺏어가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저희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이봐요. 그럴 거면 애초에 말을 했어야죠. 양해를 구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도둑처럼 레시피 슬쩍 훔쳐다가 몰래 개업한 게 괘씸한 겁니다. 내가 알아채지 못했으면 평생 그렇게 비밀로 하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평생 비밀로 할 생각 없었어요. 언젠가 솔직하게 말하려고 했어요. 많이 노여워하실까봐 잠시 고백을 미뤄둔 것이죠. 이럴 수밖에 없었던 제 마음 모르시겠어요? 저 그 식당에서 일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성실하게 일했다고요. 성실하게 일했다고요? 매번 지각에 무단결근에 근무지 이탈에 내가 우리 딸 봐서 말은 안 했지만 매번 속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놓고 월급을 2배 달라는 등 높은 직책을 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까지 하셨잖아요.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래도 사돈이니까 참았다고요. 그런데 레시피랑 메뉴를 그대로 훔쳐서 개업했다고 하니 제가 정신을 온전히 붙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긴 제가 평생을 바친 곳입니다. 제 목숨보다 훨씬 값지고 귀한 곳이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식당 언젠가 우리 딸한테 물려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돈도 식당의 일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명의를 제 아들로 안 해주실 거잖아요. 뭐라고요? 딸 이름으로 물려줄 거잖아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제 아들 명의로 뭔가를 물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저한텐 그게 가장 중요했다고요. 지금 며느리 말하는 것 좀 봐요. 좀만 맘에 안 드니까 며느리 안 한다고 나가라고 하잖아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막말로 핏줄이 가족이지 며느리가 가족이에요? 사돈도 제 맘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레시피 별거 없잖아요. 그거 다 사람이 생각해낸 거고 어디선가 또 다른 사람이 써먹고 있는 조리법일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고소하신다는 게 전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물론 화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경솔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이건 충분히 우리 둘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에 고소 비용 이것저것 합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그냥 우리끼리 해결합시다. 네? 그렇게 시어머니는 한참이나 저희 친정아빠를 설득하셨지만 끝내 마음을 돌리지 못한 채로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모두가 돌아간 후 남편과 저 단둘이 남았을 때 남편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목을 딱 잡으며 붙잡았죠. 우리 할 말 있지 않았던가? 모른 척, 바보인 척, 멍청한 척. 이젠 안 통해. 어머님 식당 개업한 거 알고 있었지? 그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들을 생각 없고 사실만 말해. 알고 있었냐고? 알고는 있었지. 그런데 나한테도 자세히 말 안 해줬어. 내 동생이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지. 속이려고 한 건 아닌데 미안해. 엄마가 하도 나한테 입단속을 시키니까 언젠가 알아서 말한다고 하니까 나도 기다린 거지. 어이없네. 그래서 그걸 숨겼단 말이야? 메뉴판 보고 뭐 느끼는 거 없었어? 장인어른 식당이랑 똑같은 메뉴를 만든다고 했을 때 죄책감 같은 거 못 느꼈어? 느꼈지. 그래서 자기한테 정말 미안했어. 자기는 몰랐겠지만 내가 계속 말렸거든. 지금 이 메뉴를 똑같이 내는 건 상도덕에 어긋나는 짓이다. 나중에 큰일 난다 하면서 계속 뜯어 말렸어.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 걸 어떡해. 어쨌든 여태껏 날 속인 거네. 모자가 쌍으로 나를 무시한 거네. 아니 무시라니.
그런 적은 없어. 다만 모르는 게 약이다 생각한 거지. 물론 내가 잘못했어.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래서 어머님 생신 날짜도 속였니? 그거는 나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어. 엄마가 갑자기 자기랑 얘기를 하다가 생일을 다른 날짜로 말해버리는 거야. 그때 나도 깜짝 놀랐어. 나중에 엄마한테 왜 생일 틀리게 말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한 거래. 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냥 좀 사돈 기일 챙긴다고 아들 고생시킬까봐 그런 거라고는 하셨는데 나더러 모른 척 하라길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만히 있었던 거야. 다른 뜻은 없었어. 아무튼 그것도 내가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그 외에 속인 건 정말로 없어. 진짜야. 결국엔 아들 힘들까봐 생일까지 속인 거네. 난 그것도 모르고 우리 엄마 기일 챙기는 걸 죄책감 갖고 한 거네? 나는 여태껏 내가 잘못하고 있는 줄 알고 어머님 눈치 보면서 제사 챙겼어.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그걸 알면 나한테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어떻게 생일을 속여? 사돈 기일 챙기는 게 꼴사납다고 생일을 거짓말하는 시모가 세상에 어딨냐고. 미쳤어? 정신 나갔어? 너무 심한 말은 하지 마. 엄마가 외로워서 그래. 무심한 남편에 공감 능력 없는 아들 둘 데리고 살다 보니까 마음이 헛헛했던 거겠지. 그래서 며느리한테 관심 받고 싶고 보살핌 받고 싶어서 본능적으로 그런 거짓말을 하셨던 거야. 사람 대 사람으로서 어르신 이해해줄 순 없을까? 네 엄마 너나 실컷 가여워해. 그리고 효도는 네가 알아서 해. 왜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대리 효도해달래? 그렇게 불쌍하면 네가 효도하면 되잖아. 여자는 여자가 더 잘 알잖아. 헛소리 하지 마. 아무렴 자식이 엄마 마음을 제일 잘 알지. 생판 남이었던 며느리가 시모 마음을 잘 알겠니? 연애할 땐 혼자 깨어있는 척, 공정한 척, 배려하는 척 다 하더니 이젠 나더러 희생하라고? 어머님이 생일 거짓말해도 봐줘야 하고 우리 집 식당 레시피를 도둑질해도 그러려니 이해해달라고?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내 편 들어주지도 않고 시어머니 불쌍하다는 헛소리만 내뱉는 사람을 내가 왜 남편으로서 믿고 따라야 하는데? 네 입에서 그 말 나온 순간부터 우리 사이는 끝났어. 그러니까 헤어져. 더 이상 하고 싶은 말도 없고 풀고 싶은 오해도 없어. 나는 네 가족 이해해줄 생각 추호도 없고 너랑 한 집에 살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이대로 끝내. 이혼서류는 내가 준비할게. 너는 그냥 도장만 찍어. 여보, 자기야.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생각할수록 괘씸해. 여태껏 다 알면서도 말 안 했다는 게 너무 분하다고. 네가 제일 나빠. 네가 제일 못된 놈이야. 잘못했어. 이젠 자기 말만 들을게. 너는 자아가 없니? 뇌가 없어? 그때 네가 했던 행동이 파국을 맞이할 거라는 생각 안 해봤어? 그렇다면 더더욱 실망이네. 네 엄마랑 평생 단둘이 지지고 볶고 살아. 나는 빠져줄 테니까. 과감하게 이혼 결정을 한 후부터 더 이상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아빠 앞에서 엎드려 싹싹 빌던 시모는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지 어쨌는지 믿는 구석이 생긴 듯 갑자기 당당해지시더라고요. 고소하려면 해라. 내가 상담해보니까 아무 문제 없다더라. 그게 뭐 대단한 레시피라고 소송까지 걸어. 하여간 유난이야. 내세울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목숨을 걸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마라. 그러게 별것도 아닌 걸 왜 훔치셨어요? 훔치다니? 어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그리고 너 이혼한다고 했다며? 아주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구만. 네가 이혼 선언하면 우리가 벌벌 떨면서 붙잡을 줄 알았니? 갈라서! 누가 뭐래?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이제 얻을 거 다 얻었다 이거죠? 개업하고 손님들이 찾아오니까 부자 되는 거 순식간인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땐 어머님 가게 6개월 안에 망해요. 우리가 굳이 고소하지 않아도 스스로 몰락하게 돼 있다고요. 아주 악담을 퍼붓는구나. 여태껏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은혜를 모르고 시어머니 악담을 해? 너야말로 천벌받을 거다. 레시피를 훔치는 건 사람 욕심에 그럴 수 있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생일을 거짓말한 거예요. 대체 왜 그러셨어요? 진짜로 아들이 제사상 차리는 거 고생할까 봐 그런 거예요? 어차피 딸은 시집 가면 남의 가족이야. 왜 네 엄마 제사상을 네가 차리는데? 그럼 누가 차려요? 저희 집은 아들이 없잖아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아들 못 가진 게 내 탓이야? 그러게 아들을 낳았어야지. 얼마나 든든하고 좋냐? 어머님 아들요? 아, 그 무능력한 아들이요? 하도 능력 없어서 백수처럼 지내다가 어머니가 꾸역꾸역 식당 개업시켜줘서 드디어 사람 구실할 수 있게 된 그 아들이요? 참도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뭐라고? 너 말 다 했니? 야! 너 왜 우리 아들 모욕해? 너무 한심해서요. 사실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건 어머님 집안이잖아요. 이게 미쳤나? 어차피 이제 남인데 하고 싶은 말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까워서요. 될 대로 되라며 뻔뻔하게 구는 시모의 태도에 저는 또 한 번 기가 찼네요. 결국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혼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레시피를 훔쳐다가 개업을 한 그쪽 가게를 고소하기 위해 시간을 들였죠. 아버지의 명예를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돈이 얼마가 들든 시간이 얼마가 허비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로 싸움은 끝이 나고 말았어요. 정말로 제 예상이 적중한 거예요. 그쪽 가게가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을 했더라고요. 시시하게 게임이 끝나버리고 만 것이죠. 소문을 들어보니 초반에만 반짝하고 나중에는 사장이 오픈 시간에 제때 문도 안 열고 재료도 한참 지난 것만 써서 맛이 변해버려 어느 순간 손님이 뚝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위생도 엉망이었대요. 식당을 하면서 가장 기본으로 지켜야 하는 것조차 지키지 못했으니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전개였어요. 그리고 어쨌든 식당은 동네 장사잖아요. 맛집 레시피를 그대로 훔쳐다가 뻔뻔하게 개업을 했는데 소문이 안 날 리가 없었죠. 민심까지 등을 돌리는 바람에 그 식당은 파리만 날리다가 결국엔 문을 닫아버리게 된 것이죠. 덕분에 아빠와 저도 손 안 대고 코를 풀었네요. 전 남편과 전 시모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것도 그쪽 식당이 망했다는 소문을 듣고 난 직후부터였습니다. 시모는 저희 친정아빠에게 찾아와서 다시 받아달라며 또다시 엎드려 싹싹 빌더라고요. 이제는 가족도 아닌데 받아줄 리 있겠어요? 바로 내쫓았죠. 이런 빈대 같은 인간들을 가족이랍시고 감싸줬던 제 과거가 후회될 지경이었습니다. 애초에 레시피만 훔쳐오면 벼락부자가 될 거라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이 멍청하고 안일했던 거겠죠. 큰 수업료를 내고 인생의 쓴맛을 느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마주치지 않길 바래요. 이혼을 하게 되면서 저는 인생을 배우게 됐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잖아요. 때로는 성공보다 실패의 경험에서 많은 걸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비록 시간을 낭비하긴 했지만 배운 게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한 경험이 됐던 것 같아서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고 해요. 지금 와서 억울하면 뭐 어쩌겠어요. 현재에 충실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지금까지 왔네요. 저희 아빠 가게는 여전히 잘 되고 있어요.
평생을 몸담은 식당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저희 아빠예요. 그러니 제 곁에 오래오래 머물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난 김에 건강검진을 좀 받게 할까 봐요. 부족한 글솜씨로 사연을 써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쓰다 보니 마음도 차분해지고 색다르네요. 종종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사연을 보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